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문무일 후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윤석열을 임명 제청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절차입니다. 문 대통령이 현 정권 등장의 1등 공신이고 적폐청산 작업에 앞장서온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에겐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 대부분이 명쾌하게 해명이 된 것이 없고 유야무야 묻혀져 왔다는 겁니다. 그의 부인 김모 씨가 지난 2017년 1월 비상장 주식을 무려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남편 윤석열이 그의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되니까 원금만 받고 급히 되팔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됐기 때문에 급하게 되팔 것이죠. 윤석열 부부는 떳떳하다면 왜 급하게 주식을 되팔았겠습니까? 일반인은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비상장 유망 주식을, 그것도 공직자의 부인이 무려 20억 원어치나 샀다는 것은 누구라도 부패와 연결됐거나 연결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상장이 되면 엄청난 이득을 볼 특혜를 아무 대가 없이 제공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윤석열 부인이 당시 구입한 비상장 주식은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이었는데, 이것이 더욱 수상한 것은 도이치파이낸셜과 오래 관계를 맺어온 기관 투자자인 미래에셋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인 윤석열 부인이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입니다. 도이치파이낸셜 측은 이에 대해서 윤석열 부인이 산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파이낸셜이 자사지분을 50% 훨씬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빗댄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즉 도이치파이낸셜 측이 윤석열 검사 부부에게 비상식적인 특별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윤석열은 주식 매입은 부인이 결정한 것이고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이 이 주식을 매입할 당시는 윤석열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시기였고 윤석열이 대전고등검찰청에서 현직 검사로 근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통 검사 재직 시절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입니다. 결국 부인과 도이치파이낸셜 대표와의 평소 친분 관계와 윤석열의 현직 검사 신분이 그녀의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인이 무려 20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면서 법률 전문가인 남편에게 자문을 구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부인의 이 주식 부당 매입 의혹이 제일 처음 불거진 것이 2018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의혹 관련해서 움직인 흔적이 전혀 없는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윤석열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청와대나 정부 관련 기관은 외면하고 대부분의 언론들도 서슬퍼런 문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 사안은 묻혀져 지금까지 왔습니다. 고위공직자 감찰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까지 포함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의 이 비상장 주식 20억 매입을 둘러싼 의혹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장모 비위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발휘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모 씨는 상호저축은행 김모 씨와 짜고 300억 원의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약 30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기를 주도한 윤석열 장모 최모 씨는 무사하고 그의 대리인만 구속됐다며 윤석열이 배후에서 작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검찰에 진정을 내 윤석열은 검찰 내부 감찰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내부 감찰에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만 받았을 뿐 사건 재조사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피해자들은 2018년 이 문제를 야당인 한국당에 제보를 했고 그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윤석열은 오만 방지한 답변을 해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장모 최모 씨 사건, 300억 장고 증명 위조, 30억 당자 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알고 전혀 모르세요?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장모님이 직접 자필로 쓴 사실 확인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장모의 구속을 바라는 겁니다. 이 대리인 안소연 씨가 구속돼 있는데 왜 주범인 장모는 구속이 안 돼 있느냐, 왜 버젓이 할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글쎄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고소가 됐거나 뭐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인연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300억의 위.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국감에 출석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만 방자한 답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감의 문제까지 들먹이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내가 배우라는 증거가 있느냐, 억울하면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국정감사하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는 등 시정고압적이고 무성의한 답변 태도입니다. 이 사안 역시 윤석열이 지금의 부인과 결혼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위가 법조인인데 장모가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장모가 연루된 사건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윤석열은 국감 답변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 정권 최고의 수사 권력을 쥐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장모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국회의원을 찾아왔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장제원 의원의 질의 취지는 의혹을 털기 위해서라도 윤 지검장이 스스로 수사를 자청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도전적으로 답변하면서 질문의 본질을 빠져나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이 받고 있는 가장 큰 의혹은 그가 사실상 진두지휘한 적폐청산 하명 수사와 관련한 정치 커넥션 의혹입니다. 문 정권의 무리한 적폐청산 수사로 5명이 목숨을 끊었고 많은 국력이 낭비됐습니다. 윤석열은 문 정권 적폐청산의 상징적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가 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의 개인적 의혹은 물론 문 정권의 적폐몰이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총장 지위에 오름으로써 윤석열도 시간이 지나면 문 정권의 핵심 적폐로 몰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문틀란TV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